1월 8일 수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김용현 체제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쥔 대통령 경호처의 막강함이 탄핵 정국에서 확인됐습니다. 내란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개정한 시행령의 여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쌍특검법 재표결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모든 특검법을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라 여야 갈등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한 신동아건설이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도미노 부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파에 따른 유동성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며 건설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국내 증시를 떠난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기초 체력이 중요한 변수라고 평가한 반면 일부에서는 이미 많이 하락한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최하나입니다. 어제 저녁 윤석열 씨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면서 공수처가 언제 재집행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씨가 관절을 빠져나가 체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과 협의해 조만간 다시 집행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김용현 체제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쥔 대통령 경호처의 막강함이 탄핵 정국에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만을 존재 가치로 삼은 경호처가 사법부의 영장을 힘으로 막아선 건데요. 내란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개정한 시행령의 여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동인 기자입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의 무소불위 권력이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경호처가 대통령의 개인 사병화된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경호처는 늘 독재의 잔재로 평가당했습니다. 때문에 매 정권마다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의 경호처는 비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윤석열의 충암구 1년 선배이자 내란의 주범인 김용현이 있습니다. 경호처의 예산은 이번 정권에서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권한 확대에 대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경호처는 시행령을 통해 군경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갖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는데요. 야당의 저지 덕분에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서 군경이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무산 덕인 셈입니다. 김용현 경호처는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만 가지고 있는 신원조의 권한도 가지려고 했습니다. 과도한 권한을 갖기 위해 폭주한 겁니다. 경호법뿐만 아닙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난 5일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의 가치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까지 무시했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이 경호를 관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야당과 공수처의 요청을 국내 묵살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최대행의 직무유기란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주용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야당과 공수처의 요청을 끝내 묵살했습니다. 최 대행은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 마지막 날인 6일 야당과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최 대행의 직무유기란 지적이 나옵니다. 윤 씨에 대한 체포에 미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2차 내란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야권에선 공수처가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최 대행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최 대행의 행보를 보고 최악의 상황된 탄핵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최 대행에게 압박만 가하고 실제 탄핵까지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정도 사안 같으면 내란죄니까 이제 체포까지 해가지고 하는 게 구속 기소하는 게 맞긴 한데 불구속 기소가 불가능한 건 또 아니라는 거죠. 압박은 가하지만 그렇게까지 탄핵까지 추진할성 쉽지는 않아요.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비협조로 최 대행을 형사 고발할 방침까지 세워뒀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입니다. 쌍특검법 재표결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들고도 윤석열 씨 체포에 실패하면서 내란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질 위기인데요. 돌파구는 이제 특검뿐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모든 특검법을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라 여야 갈등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유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쌍특검법 재표결에 디데이가 시작됐습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들고도 윤석열 씨 체포에 실패하면서 내란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질 위기입니다. 돌파구는 단 하나, 특검뿐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이른바 독소 조항을 이유로 부결 당론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탈표의 규모가 줄어들어 결국 부결될 거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권 압박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부결시킨 다음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정안을 협상해 볼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와 만나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가져온다면 협의할 수는 있겠지만 기대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어차피 수정이 아닌 지연이 목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등을 명시하는 일명 방통위 독재방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날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은 건강 문제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류 위원장은 둘러싼 예산 삭감 후폭풍은 이어졌습니다. 최근 있었던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가짜뉴스 등에 대한 관리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진하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재방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6일 열린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김현 정보통신법 안전사 소위원장이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한 방송위원의 경우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 회의 의사 정족수 3인 이상 규정, 의결위원 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은 건강 문제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류 위원장을 둘러싼 예산 삭감 후폭풍은 이어졌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방심위 예산을 총 37억 원 삭감하고 그 이후로 류 위원장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직 4명의 연봉을 줄여 평직원 처우 개선에 사용하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결된 예산안에는 부대 의견이 빠지면서 류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방심위 예산 후폭풍으로 인해 간부 40명 중 31명이 보직 사퇴했다고 언급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류희림 씨의 임금 삭감이 방심위 예산 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방심위 간부들이 류희림 씨에게 임금 삭감을 건의했고요. 류희림 씨가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부장은 류희림 체제에 반발한 간부들이 사퇴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현주 방통위 사무총장은 똑같은 질문에 다른 대답을 내놓으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경상비 삭감으로 우리 직원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방심위의 간부들 보직자들이 경상비 삭감과 예산 상황에 대해서 통감하면서 보직 사퇴를 냈습니다. 한편 최근 있었던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가짜뉴스 등에 대한 관리 지적도 나왔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한 신동아건설이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도미노 부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여파에 따른 유동성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사비 상승, 고금리 지속 등의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며 건설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송정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신동아건설이 6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줄도산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신동아건설은 현금 유동성 문제를 겪으면서 지난해 말 만기가 돌아온 어음 60억 원가량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신동아건설의 2023년 말 기준 부채 비율은 430%에 달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업계 위기감이 커지면서 다수의 건설사들이 연쇄 위기설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건설사들의 수익성은 날로 악화하고 있고 공사비 폭등으로 원가율도 오르면서 건설사들의 수주 실적, 건설공사 계약액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주택사업에 중점을 두는 중견, 중소건설사들이 연달아 부도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위기는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전 세계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 우리 기업도 역대 최대 규모로 참여했습니다. 올해도 인공지능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SK텔레콤을 비롯한 대기업 외에도 다양한 스타트업이 참여해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반면 전기차 캐즘을 겪고 있는 완성차 업체는 새 모델을 찾기가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이진하, 표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 1,031개의 우리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올해도 인공지능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SK텔레콤을 비롯한 다양한 스타트업이 참여해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CES 2025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데요. 최근 수년 동안 AI를 집중 조명해왔던 CES는 올해도 AI를 메인 테마로 내세웠는데요. 그간 한층 진화된 AI의 혁신 기술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의 전시 핵심 소재는 AIDC인데요. 비트의 역동적 데이터 흐름을 표현한 대형 키넥트 LED로 SK그룹이 보유한 4가지 AIDC 솔루션 등 총 21개 아이템도 선보이게 됩니다. AI 서비스 전문 기업인 이스트소프트는 페르소닷AI의 우수성을 알립니다. 페르소닷AI는 이스트소프트의 대표 기술로 AI 휴먼 영상 제작 및 오토 더빙 서비스인데요. 최근 AI 휴먼을 통해 번역하는 서비스까지 추가돼 이목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올해 CES에는 완성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7일부터 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CES에 글로벌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거나 소규모로 나섰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참가하지 않았고 포드와 GM 등 미국 업체도 2년 연속 불참합니다. 지난해 1월 열린 CES와 비교하면 업체 수는 비슷하지만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CES는 지난 몇 년간 라스베이거스 모터쇼로 불릴 만큼 완성차 업체들이 참가 규모를 키워왔는데요. 최근 전기차 캐즘의 더딘 전동화로 공개할 신기술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어떻게 전기차 캐즘을 극복해 나갈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통신 3사의 부가 서비스 끼워 팔기가 암암리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꼼수 영업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 속에서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분기 합산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신 3사의 부가 서비스 끼워 팔기가 암암리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꼼수 영업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 속에서도 통신 3사의 분기 합산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판매점마다 차이는 있지만 SK텔레콤은 우주패스, V컬러링 등을, KT는 필수팩 L, 리얼 진입팩을, LG유플러스는 유플레이, V컬러링 바이브 플러스 등을 3에서 6개월가량 유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로 추가되는 비용은 2만 원에서 3만 원대로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 속에서도 소비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인데요. 차들의 부가 서비스 끼워 팔기로 통신비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부분은 지양돼야 한다며 부가 서비스 본래 취지를 고려해 일정 부분 시장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오는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국내 증시를 떠난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국내 증시의 기초 체력이 더 중요한 변수라고 평가한 반면 일부에서는 이미 많이 하락한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유미 기자입니다. 오는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국내 증시를 떠난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 31일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둔 시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증권업계에선 공매도 재개의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는 주가에 뉴트럴한 제도거든요. 공매도가 있든 없든 주가는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저평가된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신유미입니다.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부담을 대폭 늘리고 보장 범위는 축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과잉 진료 문제를 들어 보험사의 손해율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손보험 개편안이 9일 윤곽을 드러낼 예정인 가운데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을 90%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잦은 의료 쇼핑 등 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 대한 악용 사례는 꾸준히 업계에서도 문제로 제기됐기에 반드시 손질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늘어난 실손 손해율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장 범위 는 줄이면서 보험료는 인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내부 통제 구조부터 시작을 해서 비즈니스 구조가 임원들이 왔다 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 임기 동안만 사고 안 터지면 된다 생각인 거예요. 보험사들은 실손이 사보험인 만큼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게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새해부터 곳곳에서 가격 인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먹거리를 비롯해 화장품과 생활용품까지 지난 연말부터 줄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최근 진정세를 보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김성은 기자입니다. 저는 먹거리는 물론 화장품 가게가 입점해 있는 서울의 한 대형마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연초부터 가격 인상을 알린 곳은 여럿입니다. 먼저 대상은 오는 16일부터 청정원 마요네즈와 후추, 드레싱 등 소스류 제품 가격을 평균 19.1% 인상합니다. 올해부터 오뚜기는 업소용 딸기잼 가격을 최대 10% 올렸고 동아 오츠카는 포카리 스웨트와 오란시, 데미소다의 가격을 100원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화장품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LG생활건강 5위는 주요 제품 가격을 최대 6,000원 인상했습니다. 이 밖에 아모레퍼시픽의 에뛰드와 미샤, 이츠스킨 등 로드샵 브랜드 화장품들도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기업들은 원 부재료를 비롯한 인건비, 물류비 등 각종 비용 상승과 환율 변동을 가격 조정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가격줄 인상에 최근 4달째 1%대에 머물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패션업계의 침체기가 올해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고물가의 소비 심리가 위축된 데다 이상기후의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소비자들의 지갑이 굳게 닫힌 상황인데요. 업계는 인건비를 줄이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습니다. 이지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물가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에 이상기후와 탄핵 전국까지 겹치면서 패션 산업 전반이 올해도 침체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의복 소매 판매액은 약 4조 8,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경기 불황에 따른 저조한 성적에 패션업계는 올해 채용 규모를 대폭 줄이며 인력 조정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발표한 2024년 섬유 패션 산업 직무별 인력 실태 조사에서 올해 국내 패션 기업
249개사의 채용 계획이 지난해 채용 인원이 5,049명보다 70.6% 감소한 1,483명으로 조사된 것인데요. 그 소비 심리가 엄청 위축돼 있기 때문에 소비가 저조해서 삼중고로 지금 한국 패션 시장이 아주 그냥 수요 감소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봅니다. 저성장을 향한 대내외 경고음도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기가 악화되면 의류 소비부터 줄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패션업계의 실질적인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입니다. 경구제와 주사제의 단점을 보완해 개발된 마이크로니들은 약물이 주입된 초미세 바늘이 피부를 통과하면 유효 성분이 체내에 전달되는 약물 전달 시스템입니다. 뉴스토마토는 마이크로니들 개발 전문기업 라파스의 창업주 정도현 대표이사와 신년 인터뷰를 통해 마이크로니들 응용 분야의 확장성과 의약품, 의료기기와 접목한 신사업 가능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마이크로니들 개발 전문 기업인 라파스의 새 행보가 주목됩니다. 지난해 여드름 패치를 일반 의약품으로 FDA에 등록한 라파스는 올해는 붙이는 위고비 개발로 새로운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DW1022는 세계 최초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계열의 원료 의약품을 주입한 마이크로니들 패치로 임상 1상이 종료됐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라파스는 마이크로니들 기술이 여러 분야에 응용되고 앞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응용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창업을 하게 됐고요. 라파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라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치유라는 뜻이고 패스라는 통로라는 뜻이 결합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회사 제품이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제품이 피부를 통해서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의 통로로서 우리 제품도 역할을 하고 인류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치유의 통로적인 역할을 하자라는 뜻에서 라파스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 우리 회사의 기본 이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미션은 새로운 기술로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기업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2026년에는 안정적인 흑자 경영으로 고객에게 사랑받는 제약회사 라파스가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니들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돼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 기회가 무궁무진한 만큼 원천 기술을 보유한 라파스의 발전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뉴스토마토 이현입니다.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중인 숲과 네이버가 자체 콘텐츠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계권과 더불어 자체 콘텐츠가 월간 활성 이용자 수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중인 숲과 네이버가 중계권과 더불어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수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체 콘텐츠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머 남봉이 주최하고 네이버의 치지직이 제작 지원에 나선 GTA5 롤플레잉 서버 복루도가 인기몰이에 성공했습니다. GTA5는 스코틀랜드의 락스타 노스가 개발하고 락스타 게임즈가 출시한 게임인데요. 복루도 서버는 참가 스트리머들이 갱단, 경찰, 병원 관계자 등 다양한 역할을 맡는 독특한 형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인터넷 방송 통계 사이트 소프트콘 뷰어십에 따르면 복루도 서버에서 콘텐츠 스트리밍을 진행한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주간 복루도 관련 콘텐츠는 치지직 스트리밍 조회수 중 약 60% 이상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작년 12월 치지직의 최고 시청자 수는 40만 1,709명으로 집계돼 숲을 넘어섰습니다. 각 스트리밍 플랫폼의 점유율이 자체 제작 콘텐츠의 성공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치즈직뿐만 아니라 숲도 자체 대회 제작 및 스트리머 대회 지원에 힘쓰고 있는데요.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 진행한 악어의 놀이터의 제작 지원, 총 상금 1억 3,900만 원의 국내 최대 규모 댄스 배틀 대회 개최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체 제작 콘텐츠 외에도 다양합니다. 결국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려면 하나의 이벤트에 몰두하기보다는 콘텐츠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단순히 일자별로나 월별로 비교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추세로 바라보셔야지. 이게 이벤트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컨텐츠나 그리고 이게 대형 스트리머들이 방송을 안 한 날, 뭐 이런 날에는 조금 더 뭐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하이브 IM은 최근 블리자드 주요 개발진이 세운 본파이어 스튜디오 신작 프로젝트 토치에 대한 한국, 일본 배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 게임사들이 블리자드 출신 스타트업이 만든 게임을 배급 사업에 전면에 걸고 있지만 관련 이력이 흥행 보증 수표인지에 대해 회의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범종 기자입니다. 한국 게임사들이 배급 사업에서 블리자드 출신 스타트업을 전면에 걸고 있지만 관련 이력이 흥행 보증 수표인지에 대해 회의론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하이브 IM이 블리자드 출신 개발자들이 세운 본파이어 스튜디오와 프로젝트 토치의 한국, 일본 배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앞서 카카오 게임즈도 블리자드 출신이 주축인 프로젝트 자이언트의 스톰게이트 배급을 맡았지만 쓴잔을 마셨습니다. 유명 IP 개발 경험이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유명 개발자는 전 직장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상업적인 수완은 물론 이전과 같은 품질을 갖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마련할 능력이 있는지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성과가 요원한 하이브 IM이 본파이어의 신작을 보고 신중히 투자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오늘도 날이 많이 춥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특히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1월 8일 수요일 뉴스 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